보통 그저 뭐 그 인질범들이 그 잘 들어라. 몇 시까지 헬기를 옥상 위로 대기시켜라. 맞아요. 자 그리고 스위스 은행 계좌에 뭐 100만 달러를 100만 달러를 인출시켜라. 네, 맞아요. 엄마나 네. 아버지가 와서 네. 야 누구야? 너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너 그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막 맞아. 아버지 여기 왜 왔어요? 그러면 야 그게 아니라 너 빨리 그 총내면 콜로 내려와. 아유, 잘하시네. 아니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영화에서는 실제로도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가족이 와서 그거 정말 잘못된 거죠. 아 그래요? 네. 이 직업의 세계가 진짜 다양해요. 유퀴즈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볼 수 있겠냐. 맞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진짜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정말 매주 그래요? 네 진짜 많이 배웁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새우 물병 치워달라고. 맞나요? 그래도 물병이 붙었으니까 다행히 새우 치워주세요 그랬으면 그거는 끔찍하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같이 힘을 좀 내봐야 돼요. 네. 네. 아이고 또 오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이구.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반갑습니다. 좀 여기는 하겠습니다. 야 대표님 같으신데 CEO 같은. 앉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치열한 두뇌 싸움으로 생명을 구하는 국내 1호 위기 협상 전문가 이종화 대표님이십니다. 아 대표님 맞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국내 유일의 인질납치 협상 컨설팅 회사 대표이사 이종화라고 합니다. 인질 납치 협상 전문 컨설팅 회사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요. 위기 상황이나 협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인생의 큰 문제에 닥쳤을 때 과거의 방법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간 감정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그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풀어줘서 이 사람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 5월 8일 오전 이 부산의 한 대학가 편의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전 9시 50분쯤 27살 이모 씨가 이 편의점 종업원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장님이 지금 와 있거든요. 다른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사장님이 겨드르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인질범과 대치했을 때 이 공감과 경청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된다고 합니다. 좀 생소한 분야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이제 FBI에 있으면서 인질협상이라는 분야를 어디요? FBI에 계셨어요? FBI 이제 그 교육을 받았죠. FBI 내셔널 어카데미 이제 FBI 미 연방 그 수사국인가 거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FBI에서 처음 위기 협상 교육을 접한 뒤에 2009년에 NYPD. 이야 이거 뭐 그거 제가 좋아하는 옷인데 그 옷이 있는데. 있어요. NYPD 써 있는 거. 있어요. NIPD가 왜 중요하냐면 이 인질협상 기법을 처음으로 경찰에 도입한 게 NIPD예요. NYPD예요. 네, 사실 미국은 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스와트나 이 경찰 특공대가 가서 무력으로 진압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인질 상황에서 인질들이 언제 다치냐를 조사해 봤더니 인질범이 인질을 이제 다치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인질을 구출하러 경찰이 들어갔을 때 인질이 더 많이 다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인질범에게 인질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해끼치는 행동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작전을 할 때 많이 다쳐요. 흥분 상태가 돼서 갑자기 이제.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NIPD 경찰관들이 생각을 해본 거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협상 기법을 도입을 해서 그 NIPD 협상관이 옷에 여기 그 로고가 있어요. 톡투미예요. 톡투미. 네, 나한테 얘기해. 턱투미. 너 힘든 거 나한테 얘기해. 네. 정말 좋네. 뭔가 톡투미. 굉장히 그 간단하면서도 NIPD에는 어떤 약간 존경.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받고 경찰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인질 협상에 하는데 그 위기 협상 교육을 만들고 실제 이제 현장에서 뭐 협상도 하고 자문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런 회사를 차릴 수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인질 위기 협상 전문가가 그럼 대표님 전에는 없었단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이제 위기 협상 팀은 전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각 지방청에 다 조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2014년에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네. 위기협상 팀 이제
각 지방청에 이제 조직이 됐죠. 협상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우리 현빈 씨하고 손예진 씨가. 아, 예. 그 영화의 자문도 우리 대표님이 하셨대요. 네. I'm Inspector Ha Chae-yoon from the Seoul Police Department. I'm here to help you. You can tell me what you need. 당신을 돕기 위해서 내가 왔다. 네. 이게 좀 굉장히 좀 상징적인 대사라고.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하면 어떻게 이제 무력으로 이걸 진압을 하고 이제 구출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협상관만은 역할이 바뀌는 거죠. 나는 당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를 들어주고 도와줄 사람이야. 대부분 사실 우리가 인질 사건이 생각하면 뭐 흉악 무도한 사람이 할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실 감정 문제 때문에 인질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력을 행사하기 전에 최대한 감정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것이 감정 문제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이게 평화롭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제가 가르쳐주고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이 위기 협상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건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현재 살아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여기에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결정이 돼요. 안에서 있던 이런 엉킨 이런 불안정한 감정들을 밖으로 분출시켜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한데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요. 뭐 나포가 형성됐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협상관의 말을 듣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 거의 다 해결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자신에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나간 이후로는 아직까지 사망하신 분이 없어요. 아니 그 중에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어떤 그 위기 상황에. 제가 이제 2017년 이제 7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경남 합천에서 엽총을 들고 이제 아들을 인질로 삼아서 이제 본인의 아들을. 예, 인질로 삼아서 한 사건인데 41살 A씨는 합천군 흑매산 터널 인근 도로에서 엽총을 소지한 채 아들을 인질 삼아 말다툼을 벌인 전초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순찰차를 향해 엽총 3발을 발사하며 차를 탈취했고 차에 열쇠가 없자 다시 엽총을 쏘며 주변에 대기하던 119 구급차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극도의 흥분 상태를 보였습니다. 거기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경찰청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연락을 받고 저녁 한 11시 반쯤 도착해서 갔더니 그 인질로 잡고 있던 아들은 이제 풀어준 상태고 이제 풀어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이제 인질 상황에서 자살소로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네네. 마스크 벗어서 방아쇠하고 자신의 엄지걸 발가락에 딱 걸어놓고 총구를 자기 목에 놓고 그 봉고 트럭 그 대시보드에 발 올려놓고 자더라고요. 마누라 데리고 와. 그거예요. 이미 감정이 꼬인 상태의 남자 여자가 다시 만나는 거는 다시 감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면서 말하고 그래서 이제 또 깼다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하면 설득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한 20시간 아마 저희 그 인질 상황에서 가장 최장의 20시간이요? 네를 그냥 어떤 협상을 이렇게 좀 하셨길래. 제가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특히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건드려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경찰관 한 230명이 끝까지 들어주면서 하니까 끝에는 총 놓고 나와서 수갑 채우고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날이 밝으면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고 차에서 내리기도 하는 등 심경의 변화를 보이던 김 씨는 결국 총을 차에 두고 내렸고 스스로 경찰 쪽으로 걸어와 체포됐습니다. 영화나 이런 데서는 엄마나 아버지가 와서 야 누구야? 너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너 그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막 맞아. 아버지 여기 왜 왔어요? 그러면 야 그게 아니라 너 빨리 그 총내면 걸로 내려와. 아유 잘하시네. 아니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영화에서는 실제로도 그렇게 부모님들이나 가족이 와서 그거 정말 잘못된 거죠. 아 그래요? 네. 진짜요? 근데 왜? 왜 그런 거죠? 그 우리가 보통 이제 협상에서 제3중재인이라 그러는데요. 일단은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질범의 감정을 사실 더 자극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인질범의 입장에서 이런 모습을 가족에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충주에 있는
요고에서 일어난 인질 사건 보면 오늘 충주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6시간 동안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인질범은 엉뚱하게도 자기에게 사기를 친 원주의 조모 씨를 붙잡아오라고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사건 붙잡고 이거나. 중사 여기는 몇 명이야? 바깥만 6명. 중사 상호야. 아버지를 투입했더니 싸워요. 자기 아들하고. 네. 그분이 야 임마 나와. 그래서 싸워서 오히려 형사들이 아버지를 뜯어 말려서 싣고 왔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감정을 교양돼 있으니까. 이미.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 부인을 불러달라, 뭐 여자친구 불러달라.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불러주면 뻔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결과가 야. 나 너 때문에 죽는 거야 라는 메시지 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 2016년에는 또 해외 나가서 필리핀 해적에 의해서 그 한국 선장님이 납치된 사건을 또 해결하셨다고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인근 섬에 납치돼 있던 한국인 선장 박모 씨가 86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 보르네오 섬 인근 해상을 지나다 이슬람 무장단체 아부 사야프에 납치됐습니다. 무장귀환 10여 명이 스피드 보트를 타고 접근해 배를 장악한 뒤 박 씨와 필리핀 선원을 납치했습니다. 제가 이제 경찰대학 교수로 있을 때 외교부 요청을 받고 처음에 사실 제가 자문만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반군들하고 직접 협상을 하게 됐죠. 아니 근데 반군들하고 어떻게 협상을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국가가 개입됐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돈 문제가 사실 큰 이슈인데 그래서 이제 지불 능력 무한으로 하니까 선장님의 손박회사 이제 사장으로 위장 명함을 파서 가서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이제 활동을 했죠. 해적들은 사실은 대화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주로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반군 지도자를 중진으로 해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이 지역이 MNLF라고 모로 민족 해방 정선이라는 필리핀 정부와 한 30년간을 독립을 싸우는 집단이 이제 집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휘부들하고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 한국인 선장님을 이제 석방하려고 노력을 했죠. 보통 인질범들이 잘 들어라. 몇 시까지 헬기를 옥상 위로 대기시켜라. 맞아요. 자, 그리고 스위스 은행 계좌에 100만 달러를 100만 달러를 예치시켜라. 네, 맞아요. 예. 하죠. 우리가 디테일이 악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큰 것에 협상하지 말고 나눠서 협상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헬기는 운송수단이잖아요. 운송수단은 원칙은 협상은 가능하지만 제공하지 않는다예요. 제공하게 되면 이제 그건 인질협상에서 이제는 납치가 돼요. 왜냐하면 인질이라는 것은 인질범을 경찰이 통제하에 우리가 포위하고 통제하는 상태에서 협상하는 것과 운송수단이 제공이 되면 움직이게 돼요. 그럼 경찰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거 그래서 제공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제 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스 계좌에. 스위스 계좌에 지금은 송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굉장히 복잡해요. 은행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협상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면 인질범도 당황하겠네. 당황하죠. 네. 협상에 안 돼, 왜 안 돼? 스위스 계좌에 당장 넣어. 그렇게 되면 은행이 망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송금이 안 돼요. 그래서 현찰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찰로 갖고 와.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요구한 액수가 높을수록 저는 좋아요. 왜요? 100억 달러는 사람과 1억 달러는 사람이 있어요. 1억은 금방 갖다 줄 수 있잖아요. 시중은행 갔는데 100억을 어떻게 갖다 줘요? 현금으로 찾으려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끌 수 있잖아요. 시간을 끄는 것이 협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네. 아무리 흥분해서 막 난리 피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가라앉거든요. 그럼 그때는 흥분해서 막 할 때는 자기가 다 준 것 같지만 시간 지나 보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여기서 더 난동 펴봐야 교도소에 수감하는 기간만 더 늘어나니까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때는 나오라고 설득하면 보통은 나오세요. 네. 그렇구나. 경찰이 가끔 이제 주인공들이 그런 거라잖아요. 내가 들어갈 테니까 인질은 풀어줘. 그렇죠. 원하는 게 뭡니까? 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편이
원하는 걸 얻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여자와 아이는 풀어주는 대신 제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실제로 그래서 경찰이 들어가고 인질은 뭐 풀어주는 경우도 영화 속에서는 가끔 영화 속에서는 있었죠. 있긴 한데. 영화에서만. 예.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된다. 아 왜요? 네, 첫째는 이제 경찰관이 들어가면 인질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중요한 도구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찰관, 제복에 입은 경찰관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더 협상력이 더 높다고 생각해서 예, 그래서 이제 협상이 좋지 않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경찰 위기협상팀 입장에서는 자기 동료가 인질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자기 동료가 들어갔습니다. 실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네. 가끔 혹시나 장을 보러 가시거나 하면 네. 그 물건 팔 때 상인분들과 가격 협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협상이라고요. 네. 제 분야하고는 달라요. 아 달라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협상은 양 당사자가 똑같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신 분은 저는 정상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경찰대 위기협상 누굽니다 하면 욕부터 날라와요. 왜냐하면 자살 시도하시는 분 또 인질 상황 벌어지는 분이 이거 교수님 오셨어요? 그러진 않겠죠. 예. 대뜸 보자마자 올라왔어. 야, 근데 그것도 욕 맛깔나게 잘하시네요. 많이 들었으니까. 예. 그래도 경찰대 교수라고 이렇게 해서 다 갔는데 협상하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욕이 계속 날라와. 그래서 제가 너무 심했나? 아니, 계속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욕을 먹는 걸 상상을 하니까 한편 그것도 또 참 안쓰러워. 너 방금 나한테 욕했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러면 끝이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협상해라 그러면 이제 말싸움이 되는 거고. 근데 저쪽에서 그렇게 왔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욕이 날라왔는데. 자, 그렇죠. 제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일단 첫째는 이제 협상하는 입장에서는 욕이라도 말을 해주면 고마워요. 안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보다는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근데 나 얼굴부터 약간 굳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나에 대한 개인적인 욕이 아니라 자신이 화났다는 것을 나한테 표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반응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욱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근무 자리에서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냥 말싸움꾼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욕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아이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내가 좀 듣고 싶네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욕을 딱 몇 차례 듣다가 얼굴 싹 굳어지면서 입이 참 더럽구나. 언제? 협상 나가요? 너 입이 참 더러. 이제 이러면 끝장나. 다 파탄되는 거죠, 그냥. 파탄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돼요. 돼요? 네, 전략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팍 터트려. 그러면 이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협상을. 그때 이제 급 사과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바로 하면. 저쪽에서도 막 종잡을 수 없겠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교훈은 어쩌 안 내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욕을 하면 이 사람을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조금 조심해요. 감정 기다리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힘들어요. 특히 이제 뛰어내리는 상황은 되게 두려워요. 처음에 갔던 현장을 아주 그냥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13층 아파트에 여자분이 딱 서 있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대화를 계속 듣고 그걸 상황을 계속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의 것들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협상팀에서는. 계속 대화를 하니까. 그래서 더 그런 감정의 충격들이 더 확 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걸 나도 같이 느끼니까. 왜 눈물 날까? 눈물 잘 안 흘리는데 왜 눈물 날지 모르겠네. 근데 많이 힘들었는데 사줘서 고맙다? 그런 건 아니죠. 위기 상황의 협상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또 금기어들이 있다고 그래요. 뭡니까? 진정하세요. 네, 그 진정하세요. 맞아요, 진짜. 그쵸. 진짜 화가 나 했는데, 야, 진정해 하면은, 진정해? 하면서 더 올라가. 맞아요. 그래요? 뭔데 진정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진정하세요는 사실 저는 이제 뭐냐면 감정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선생님 많이 화가 나 보이시네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막 화가 났는데 상대방이 내가 화가 난 걸 알아. 그럼 내가 더 이상 화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하세요. 이해합니다. 나오세요가 저희 이해합니다도 안 돼요? 뭘 이해해? 내가 입장 대봤어? 뭘 이해해? 너 나만큼 힘들어? 진짜 나만큼 힘들어? 너 나만큼 힘들어? 그래서 이런 말은 안 돼요. 네, 안 해요. 이해합니다라는 표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영혼이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바꿔주냐? 듣고 싶어요. 진짜? 위 기자가 이 사람이 정말 나의 감정과 고민을 이해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메시지로 전달받아야지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라고 하면 이거 영혼 없는 말처럼 붙어요. 우리가 평소 대화할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해해. 네 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근데 늘상 그러잖아요. 그런 이게 뭐 해요. 거의 그 같이 따라오는 수거처럼 네, 맞아요. 이해한다니까. 근데 맞아. 예. 그렇죠. 그러면 싸움이죠. 그 싸움이지. 근데 바꿔서 야 그냥 너 무슨 일 있었구나. 내가 네가 왜 그런지 듣고 싶어. 그렇게 하면 이건 다르지. 얘기하고 싶어. 저는 듣고 싶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세요라는 건 뭐냐면 해결책만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위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나의 감정이나 고민 따위는 관심 없구나. 해결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지. 네가 바라는 건 내가 나오는 것뿐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바꿔주면 돼요. 맞아요. 이거 듣고 보니까 이게 진짜 대화의 기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듣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진짜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토크쇼 할 때도 맞아요. MC의 기술인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MC와 출연자와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두 분이 굉장히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평가해 볼 때는. 그래요? 네. 특히 유도 씨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집중을 잘 하시더라고요.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현장에 하나 합주해왔다고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랑 상관없이 만들어진 공연이잖아요. 두 번씩 이렇게 겪다 보니까 잘 듣지 않으면 내가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듣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체력적으로 소모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20시간씩 한다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사람의 감정의 문제까지 내가 이해하려고 듣는 거는 정말 집중을 무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기 게스트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님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사회자. 나오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사회자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안 하죠. 혹시라도 또 이게 내 얘기가 이 사람에게 공감이 안 될까 봐. 그렇죠. 근데 이 사회자분에게는 얘기를 해요. 네. 왜? 공감을 해주니까. 맞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 위기자의 이야기를 공감을 그렇죠. 해주고 네, 들어주니까 맞아요. 이분이 자기의 마음을 열고 해결이 되듯이. 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예, 굉장히 또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여기서 네네네. 또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여기서 네네네. 그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듣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힘드시죠. 사실 이렇게 오면 떨잖아요. 근데 그 조세호 씨가 한마디가 그렇죠. 사람을 이제 맞아요. 좀 말하자면 이제 풀어지게 해주죠. 풀어지게 해줘. 네네네네. 조세호 씨 역할인 것 같고. 자녀분들에게 얘기할 때도 되게 잘 하실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협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자녀와의 어떤 소통에 어떻습니까, 있어서 우리 좀. 화를 좀 내시는 네. 편이세요?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받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집에서는 그런 협상이 좀 잘 안 됩니까? 안 되죠. 저도 잘 못하죠. 네. 저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허상하보다는 이제 말을 할까 말까 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럼 제가 경험상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네, 맞아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유퀴즈? 예스. 예스. 이것은 깨끗이 잊지 못하고 남아있는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과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1년 후에 입는 상복을 연복이라 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믿고 싶지 않아 아직 연복을 입을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것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네요. 뭐예요? 잠시만요. 네. 뭡니까? 정답은 미련입니다.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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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이 남아서. 미련이 남아서. 야, 미련이 그런 뜻이에요? 네, 그렇대요. 그래요? 어떻게 좀 약간 아쉽지 않으세요? 전혀. 뭐 미련 둔다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래놓고 땅을 치면 후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보이는 데 가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뭐. 가방에. 네. 미련이구나, 이게. 자, 그럼 한번 뽑아주시죠.
네, 한번. 자, 우리 그래? 예, 제가 한번 네. 자, 뭐가 나왔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자 한 판 가방. 아. 콤비네이션 피자네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각오해라, 벡터맨. 메두사의 진짜 힘을 보여주겠다. 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우리 유퀴즈에겐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난 뽀로로다옹.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벡터맨 없애버려. 난 뽀로로야. 아니 근데 공교롭게 또 이번에 나오시는 네. 분은 굉장히 좀 인연이 있으시다고 아니, 얘기했어요. 저하고는 이제 제 학교 선배예요. 아 정말요? 예. 오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바로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어린이들의 영원한 대통령 우리 뽀로로의 본캐 성우 우리 이선 씨입니다. 예.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아 뽀로로시구나. 아유, 그러면 뽀로로입니다. 아 뽀로로. 네. 일단 뽀로로 한번 해주세요. 이거 뭐 뽀로로는 뭐 지금. 우와, 나 드디어 새우 형을 만났어요. 반가워요, 새우 형. 와, 내가 뽀로로를 계속 약간- 보니까 이 목소리예요. 야.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제 제 서울예대 1년 선배인데 굉장히 좀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진짜 누구보다 재석이 형의 학창 시절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많이 아시죠? 알고 네. 계시는. 전 궁금한 게 유재석 씨는 좀 어떻게 인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좀 솔직히 그러면 좀 앞에서 그래도 좀 나서서 좀 그런 분위기도 건 좀 많이 했죠. 그런 건 많이 했죠. 그런 건 많이 했지. 그런 건 많이 했죠. 제가 좀 나서서. 네네, 예. 그런 거 많이 했지만. 으쌰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재석이라고. 예, 맞아요. 네. 이것도 재석이 맞아. 너무 멋있어. 나 재석이가 좋아서 한번 말 붙이고 그런 아이들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어요. 그때 본인이 좀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러진 않아요. 알았어요? 재석이는 착하고 정직하고 솔직한 아이여서 네, 본인을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친구는 잘 알아요. 많았으나 말씀하신 대로 나한테 뭐 예를 들면 뭐 한번 만나봤으면 이런 친구는 없었어요. 전혀 근데 없어요. 나는 계속 시도를 했지. 진짜 나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근데 정말로 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창 시절에 굉장히 따뜻한 선배였어요. 따뜻한 선배.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뭐 선 선배가 뭐 우리한테 뭐 밥을 사주거나 뭐 또 그런 선배도 아니었죠. 왜냐면 선 선배는 늘 혼자 바빴어. 혼자 연습하느라고. 연습하느라고. 예, 진짜로 항상 연습했어요. 노는 걸 본 적이 없어 선 선배는. 그러니까 성우도 일찍 되셨잖아요. 맞아요. 예. 저는 졸업반에 성우 시험 가을에 합격을 한 거예요. 바로 합격을 네. 했죠. 예. 대표작이 좀 많아요. 애니메이션 세일러문에서 루나 역으로 알려지기 시작해서 하나뿐이던 무지개 크리스탈을 빼앗겨버렸으니 이제 어떨 거야? 말 좀 해보라고. 포켓몬스터 로사, 사랑과 진실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러스터. 베르사유 장미 오스칼, 호빵맨의 버터 누나, 아기 공룡 둘리 얼음별 대몸의 또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안젤리나 졸리 등의 정단 목소리를 이제 담당을 하신 거죠. 아니 이거 조금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일단 그 세일러문 루나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세일러문의 루나는 세일러문의 세일러 어깨에 여기 메고 다니는 고양이 까만 고양이야. 포켓몬스터 로사, 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베르사유 장미의 오스칼, 재석, 세월을 보내버려. 아기 공룡 둘리 얼음별 대몸의 또치. 또치는 이런 식이지. 또치는 세호야 재성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이선 씨가 내가 진짜 뽀통령이구나 이게 체감한 적이 좀 있다고 그래요. 네. 네. 애국가를 부르는 UCC 공모를 했어요. 근데 그 시상식을 국회의사당에서 했는데 네. 마지막 순서로 이제 뽀로로 성우가 아이들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뽀로로 목소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뽀로로 목소리로 부르는 와, 그거 1줄도 힘든데 이거 4절까지.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저를 너무나 환대를 해주고 모든 어린이들이 그래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제가 키를 너무 높게 잡았어요. 동해물과 백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동해물과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미 시작을 했고 행사의 피날레라고 주최 측에서는 이게 막 마련한 뭐 여러 가지 막 순서인데 행사에 막 이 분위기가 고조되는. 네. 근데 약간 뽀로로라면 어울리는데요? 뭔가 뽀로로. 메탈 뽀로로. 네. 메탈 뽀로로. 막 이제 이런 창법이 되는. 요게 이제 그 뽀로로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되는데 약간 그 각 나라마다 뽀로로 목소리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좀 이렇게 그게 선발을 하나요? 이제 특히 디즈니 쪽 뭐 이런 데는 특히 그런데 반대로 제가 이제 오리지널인 거죠. 그렇죠. 뽀로로는. 네. 그러니까 가장 저의 목소리에 비슷하게 비슷한. 이제 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야, 이것도 참 꼬물꼬물 기어다니니까 꼬물이. Isn't this a mirror? 나 신랑 꼬물이가 와 있어. 떼워치. 소리네. 수인이 되기타요. 따라왔어. 가끔 예슬아. Krong peut monter avec moi dans la luge. Et dis lui. Non! Desculpa, o Krong e eu atrasamos todo mundo. 그 크롱이라고 이제 나와요. 크롱. 크롱은 진짜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어려워요. 왜냐면 크롱은 말이 없거든요. 그냥 크롱만 하는데 크롱만 해요. 크롱으로 다 표현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크롱크롱 뭐 이걸 네, 그래서 계속 크롱크롱 크롱으로 다 해요. 크롱. 맞아. 네. 그 크롱의 대본이 정말 재밌어요. 근데 크롱은 크롱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밑에 괄호가 있고 그 안에 크롱이 하고자 하는 말이 한글로 써.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크롱으로 해야 되는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건너와. 크랑크랑. 크랑. 미안해 크롱. 크랑. 아니 그 말 그대로 또 애니메이션 하면은 뭔가 캐릭터에 맞는 목소리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것도 좀 쉽지 않은 작업이죠. 뽀로로는 펭귄이라서 얘가 이렇게 뒤뚱거리잖아요. 네네. 펭귄이. 그러니까 저 뒤뚱거리는 걸 어떻게 좀 살리고 싶다. 저 느낌을. 이제 초창기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앞에 걸음마를 막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데 한 걸음 뗄 때마다 뿅뿅 소리 나는 있죠, 신발 있죠. 있죠. 있어요. 그걸 신겨놓은 거예요. 네. 막 걷기 시작해서 이렇게 엄마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걷는데 뿅뿅뿅뿅 소리가 나는 게 너무 귀여워서 저거다. 펭귄이 이렇게 뒤뚱거리니까 걸을 때마다 저런 소리를 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걸을 때마다 그런 걸을 소리를 때마다 어떤 소리를 네, 뽀로로는 잘 보시면 맞네 있어요. 걸을 때마다 요 소리 있어요. 네, 걸을 때마다 네. 소리가 나요. 야. 그래서 얘가 빨리 걸으면 그리고 얘가 달리면 이게 좀 힘들잖아요. 예 맞아 이렇게 해요. 아니 그 뭐 이제 작품도 아까 이제 저희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뽀롱뽀롱 뽀로로를 18년째 하고 있어요. 전국의 아이들을 예. 제가 다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실제로 들으니까 막 약간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니까. 부탁 엄청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랑 같이 통화 한번 해주면 뭐 안 그런 돼? 거 진짜 많죠. 진짜 많고 그 한약을 토끼가 그려져 있고 뭐 다람쥐가 그려져 있고 예를 들어 그런 이제 한약을 토끼는 먹는데 다람쥐는 안 먹고 그러면 제가 또 전화해가지고 하람아 안녕. 나 뽀로로야. 너 한약 다람쥐 그려진 한약을 안 먹는다면서? 토끼만 먹지 말고 다람쥐도 먹어야 돼. 야 먹겠다. 바로 먹는데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야. 이거 뽀로로가 얘기하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바로 먹는데요. 또 우리 애가 지금 수아병동에 입원 중인데 여기 아이들이 다 지금 너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 내 아이랑 통화를 좀 해줄래? 이제 스피커폰으로 받은 거예요. 안녕 세호야. 나 뽀로로야.
너 아파? 어디가 아파? 세호야, 병원밥 맛있게 먹고 힘내야 돼. 알았지? 막 이러면 그 병실에 같이 누워있던 아이들이 환호를 막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2018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문체부 장관상을 받고 소감을 했는데 화제가 되셨어요. 그 뽀로로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요. 지켜요. 뽀로로와 함께한 청소년들에게 좀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다. 안녕하세요. 뽀로로 성우 이선입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속에도 뽀로로가 소중한 친구로 자리 잡았으면 하고 제가 기원해 보고요. 또 올해로 만 15주년이 되었는데요. 뽀로로와 함께 성장해 준 대한민국의 희망 청소년 여러분, 힘들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뽀로로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요. 감사합니다. 뽀로로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요. 감사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이 좋아해주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 뽀로로는 저 같아요. 그리고 보람을 넘어서는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그거는 내 숙명, 내 운명 그런 느낌? 마지막으로 네. 뽀로로한테 편지를 써볼게요. 뽀로로한테? 어머! 저 살짝 울컥하는데 어떡하지? 내 입이 아니니까. 뽀로로야. 너무 많은 복잡한 감정이 갑자기 생겨서 조금 울컥했다. 그 많은 성우 중에 이선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30년, 40년 나랑 계속 함께해 뽀로로야. 알겠지? 고마워. 아니 그 이제 강수진 성우분께서 나오셨을 때 로미오와 줄리엣 그 더빙을 저희가 이제 따라했었는데 당신의 사랑을 못 받는다면 이대로 들켜버리는 게 나아요. 당신의 사랑도 없이 지루하게 사느니 그날 위험에 죽을래요. 여기까지. 그 소년 느낌이 있네. 약간의 어떤 그 숨소리가. 그 중요한 건 그거야. 당신의. 그때 줄리엣 목소리가 이선 성우. 네네네 맞아요. 야, 줄리엣 목소리 한번 살짝 들려줄 수 있나요? 이게 조금. 줄리엣 목소리. 네. 로미오, 당신은 왜 로미오인가요? 그 이름을 버려요. 당신의 사랑을 못 받는다면 이대로 들켜버리는 게 나아요. 뭐 이런. 너무 잘한다. 참 잘한다. 진짜. 그 진짜 우리 그 강수진 성우님 나오실 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성우분들은 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 이게 아니 외화 더빙 중에 또 기억에 남는 작품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작품들이 좀 있나요? 이프 언니라고. 재밌게 봤는데. 네, 이프 언니라고 해서 거기에 여주인공 사만다 역을 더빙했을 때. 그게 또 이선 씨군요. 네네네. If you had one day left, what would you do? It's an easy answer. A no-brainer. I'd spend it with you. 대본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 조셉이 먼저 한번 제가요? 해보시고. 진짜요? 우리 남주인공 한번 이프 언니의. 사만다. 아니 나 제 느낌대로 왜? 제 느낌이. 저기 이덕화 선배님 오셨어요? 아니 저 약간 톤이 원래. 사만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뭘 하고 싶어? 에이, 조금. 네. 조금만 편하게 말해주면 사만다. 그래요? 이건 좀 알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사만다. 사만다. 이건 너무 한국이고. 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다. 사만다씨. 사만다. 오케이. 왔어요. 왔어요. 아까 오케이. 사만다 이거 하고 오케이, 좋아. 사만다 이거의 중간 정도 어디쯤 좋아. 찾으면. 알겠습니다. 사만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뭘 하고 싶어? 뻔한 걸 뭘 물어. 자기하고 보내야지 지금처럼. 우리가 함께 한다면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죽음도. 사만다. 깨진다.
저요. 우리가 함께라서 힘든 모든 시련들을 잘 견뎌냈어. 안 살아가는 되겠다. 법을 알려줘서 고마워. 아 저는 약간 안 맞아요 이게. 잘 안 맞아. 이거 안 맞는다. 안 맞아. 로맨스 안 맞는다. 안 맞아.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사만다가 쉽다. 프로는 프로야. 이게 이 톤이 어쩜 이렇게 참. 저요? 나도 자, 한번 해볼게요. 조금 감미롭게. 감미롭게. 아 여기서 미안해 또 끊어. 이제 설정이 들어가자. 어떻게? 여자가 사만다가 죽었어. 죽었는데 이걸 다시 저기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하루가 맞아요. 하루의 시간이 생긴 거야. 오늘이 이 하루가 너무 소중하다. 너무 소중한 거야 지금. 그리고 매 순간이 지금 너무 슬퍼. 이하는. 그런 상황. 사만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뭘 하고 싶어? 뻔한 걸 뭘 물어. 자기하고 보내야지 지금처럼. 우리가 함께 한다면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죽음도. 사만다. 우리가 함께라서 힘든 모든 시간들을 잘 견뎌냈어. 사랑하는 법을 알려줘서 고마워. 사랑받는 법도. 나도 고마워. 완벽한 하루를 선물해줘서. 야, 근데 이거를 사만다. 사만다. 이제 약간 원래 울먹이었어야 되는 거야. 사만다. 우리한테 너무 시간이 얼마 없다면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엄청 벅차오르는 그러면 이게 알잖아. 이게 벅차오르는 알잖아. 감정을 들키지 않으면서 하는 대사. 그래도 어떻게 재석이 형 괜찮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네네네. 재석 씨는 그 꿀벌 대소동이라고 네, 애니메이션에서 더빙을 꿀벌 주인공을 했고 거기에 여자 주인공을 또 제가 아 맞네. 그때 선 선배 또 거기서 했었네. 내가 여자 주인공을 했다고. 맞아. 근데 그때 같이 녹음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 따로 했어요. 따로 땄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했는데 이제 일부러 봤어요. 네, 잘했더라. 아 그래요? 잘했더라. 아 근데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때. 잘했더라. 시키는 대로. 아니 그 좀 목 관리를 위해서 좀 신경 쓰는 것도 좀 굉장히 좀 많죠. 목은 그쵸. 예, 좀 목이 상전인 것 같은 느낌. 내가 목을 모시고 사는 것 같은 느낌. 좀 스트레스를 굉장히 진짜 많이 그럴 것 받았어요. 이선희 선배님 예전에 방송 나온 장면을 보니까 항상 목을 이렇게 따뜻하게 네네, 해주시고 맞아요. 예. 말씀도 평소에는 그래서 좀 작게 하게 해주시네. 말씀도 처음에는 재석 씨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일부러 근데 그게 목을 굉장히 아끼시느라고. 굉장히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힘 빼고는 얘기를 잘 못해요. 답답하죠 한 내가. 번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웃긴다. 지금 힘 빼고 얘기하는 얼굴이 왜 이렇게 되지? 아니 저 요즘 이제 배우로도 또 활동을 하고 네. 계시다고. 그러세요? 네. 어떤 작품에 또 출연하셨습니까? 장편 독립 영화긴 한데 장편 영화 짐작보다 따뜻하게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배우 활동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사실 좀 배우로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연극 활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작업한 것 중에는 무대 연기를 할 때 가장 좀 깊이 들어가서 연기하는 맛이 난다. 예, 그렇게 느끼고 하고 있는데 다 좀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본인의 바람대로 좋은 또 작품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또 바라고 또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유퀴즈 타임! 유퀴즈! 자, 문제를 드립니다. 자, 이것은요. 야외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뜻의 불교 용어입니다.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화경을 설법할 때 300만 명이 모여 법당 밖까지 자리를 깔 정도로 어수선한 모습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오늘날 질서가 없고 시끌벅적한 모습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는 네 글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네 글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네 글자. 야단법석. 자, 야단법석. 자, 마지막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야단법석. 정답입니다. 예! 아 진짜 줘요? 진짜? 그럼요. 아니 진짜요? 자,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예. 뽀로로는 퀴즈가 좋아!
미국 체스 드라마 퀸스 갬빗의 현실판 최연소 체스 국가대표 우리 김유빈 양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 좀 유퀴즈 섭외 받고 좀 굉장히 좀 기뻐하셨다 그래요? 가끔 수업 시간에 국어 선생님께서 유퀴즈를 틀어주세요. 아 그래요? 진짜? 그때 한글날 특집으로 국어 시간에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어서 저는 사실 네. 저도 체스를 할 줄은 압니다만 아세요? 네, 체스를 둘 줄 알죠. 근데 그 어원, 그러니까 시작이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 살짝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체스라는 게 일단 인도에서 시작됐고요. 인도에서? 인도에 차트랑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를 변형해서 지금의 체스가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언제 국가대표가 되신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 때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가 되셨다고요? 네, 체스를 몇 살 때부터 시작하셨는데요? 6살에 시작했습니다. 이거 퀸스 갬빗의 실제 모델 아니에요? 이게 유빈 양이? 아 맞아요? 아 그래요? 보통 아니에요. 근데 뭐 본인도 좀 퀸스 갬빗 보셨어요? 아 이게 청소년 관람 그 불가죠? 일단 청불이긴 한데 네. 가족과 함께 주로 체스를 두는 장면이나 경기하는 장면 위주로 시청했습니다. 이게 그 좀 체스 뭐 지면은 그 킹 그걸 이제 이렇게 엎어놓던데 실제로도 그래요? 일반 국제대회 이런 데선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게 내가 졌어요. 근데 갑자기 킹까지 쓰러뜨리면 2번 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랑 비슷한 셈이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좀 한마디로 내가 졌는데 그 앞에 무릎 한 번 더 꿇는 거나 마찬가지 느낌이라. 네. 아니 근데 실제 경기에서 이겼거나 혹시 지면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또 체스가 매너의 경기니까 이게 내가 지거나 이겼을 때 나의 감정을 상대방한테 표출하지 않는 게 예의죠. 그러니까 저도 이겨도 어느 정도는 서로 이렇게 예의 있게 뭐 악수를 한다든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군요. 악수를 만약에 거절을 하면 심판이 실격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우와. 와 이런 것도 몰랐네. 실제로 거기 나오는 그 주인공도 수학 천재예요. 실제로 유빈 양도 어떻습니까? 이게 수학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잘하는 편이에요. 그 중학교 내내 수학 시험이 항상 100점 맞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맞아. 맞는 거 맞다고 하는 거니까. 아 뭐 엄청난 비밀이었는데 저희가 좀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그죠? 괜찮죠? 아니 괜찮아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야 저도 이 이름은 들어봤어요. 카스파로프인가? 이분이 그 세계 그 체스 챔피언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이 카스파로프 선수가 그 드라마 자문을 해줬대요. 그 퀸즈 갬빗 드라마를 카스파로프가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에 좀만 힘을 더 실었죠. 아 그래요? 네네네. 깜짝 놀. 우리 지금 3MC인 줄 알았어요. 맞죠? 네. 이게 그러니까 카스파로프인가 이분이 아마 그 대결을 했을 거예요. 인공지능하고. 인간과 인공지능 AI의 맞아요. 대결이 체스, 아마 체스. 체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잘 모르겠지만 최초가 아닐까. 그래서 카스파로프가 처음엔 이겼어요. 나중에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졌어요. 카스파로프가. 지금 체스 1위는 누굽니까? 그 마그누스 칼슨이라고 노르웨이 사람이에요. 마그네슘 칼슘이요? 설마 마그네슘. 내가 혹시나 물기가 있을 수 내가 잘 모르니까. 아니 한 번도 여쭤보고. 마그네슘 칼슘? 네, 신선한. 신선해요? 아, 신선했어요? 제가 그 뭐 요즘도 많이 돌지만 무한도전에서 버스 분위기 망치고 내린 이제 사브레로 예. 그것도 많이 돌아요 요즘. 아 그렇죠 그렇죠. What's your name? 사브레? 사브레를. 아 그러시네요. 두 분은 연인이세요?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이 있네요. 아 이제 내려야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마그누스 칼슨. 저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 근데 어땠습니까? 그 제가 세계 체스 올림피아드 나갔을 때 네. 어쩌다 보니까 같은 호텔에 묵게 된 거예요. 그러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 말은 못 걸었어요. 아니 근데 그 약간 퀸스갬비하고 진짜 비슷하네. 그 주인공도 그 진짜 실제 호텔에서 경기 그 준비하다가 그 세계 챔피언 만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좀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상대는 몇 살까지 난 상대하고 좀 경기를 해보셨어요? 이렇게 할아버지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70대 분들과도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70대 어르신하고 경기를 해서 이기셨어요, 유빈 양이? 처음에는 많이 졌죠. 네. 근데 제가 그분이 주로 쓰시는 오프닝 같은 걸 좀 연구를 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이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이제 오프닝이 이게 시작을 어떤 말부터 먼저 이렇게 옮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연구를 하셨구나, 유빈 양이.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체스 국가대표는 몇 명입니까? 아시안 게임 같은 거는 한 3명, 남녀 3명 정도? 거기 지금 아시안 게임도 있으면 이제 대표로 나가시는 거예요, 유빈 양이? 네. 나간 적이 있어요. 아시안 게임 나갔어요? 3학년 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인천 아시안 게임. 진짜? 인천 아시안 게임에 나갔었구나. 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남자 2명, 여자 2명 이렇게 팀을 이뤄서 경기를 했는데 제가 승점을 제일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체스는 뭐 바둑은 뭐 프로 구단 이렇게 있잖아요. 네. 뭐 장기도 있고 체스도 이제 급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이틀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네. 이렇게 GM, IM, FM, CM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앞에 W가 붙어요. 워먼 해서. 근데 저는 그랜드 마스터 뭐 이런 거구나, 그죠? 네, 맞아요. 아까 뭐 마그네슘 얘기했더랑 좀 달라요. 2018년 체스 세계 타이틀 WCM을 획득을 하셨네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타이틀 2018년에 네. WCM이면 이게 이제 그랜드 마스터가 될 수 있는 예비 마스터들에게 주는. 그럼 그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까? 이게 타이틀 따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겠지. 저한테는. 근데 어떻게 하면 딸 수 있냐면 일단 세계 체스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일정한 승리 조건을 만족시키면 딸 수 있어요. 대단하네. 진짜 이 어린 나이에 사실은 우리 유빈 양이 이렇게 이런 타이틀을 갖고 이 대회에 참가하고 야. 아니 우리 체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빈 양이 생각하는 체스의 매력은 뭡니까? 일단 정해진 틀이 없다는 거예요. 체스를 두다 보면 어느 수를 둘지 내가 정하는 건데 계속 내가 생각하면서 무한한 수를 창조해 가는 거죠. 그러다가 딱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결정적인 수를 둬서 결정적인 경기에서 이기는 것. 그게 매력이에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그 이길 때 웃음이 착 번지네요, 우리 또 유빈 양이. 그때만큼 기분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쾌감이 쩔죠. 쩔어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뭐 천장에 기물이 움직인다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수를 생각할 때 머릿속에서 체스판이 그려지는 느낌은 있어요. 계속 고심한 끝에 결정적인 수를 탁 놨을 때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 막 그 수를 두기 전에 제 차례였을 때 심장이 막 두근두근 떨리기도 하고 이게 상상했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혹시 저기서 유재석 씨와 어울리는 기물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비숍이요. 비숍이요? 네. 비숍이 뭐죠, 저 뒤에서? 저 꼴뚜기 같이 생긴 거. 이거. 네. 꼴뚜기처럼 생긴 이 비숍하고 저는 왜 어울립니까? 얼굴이 조그맣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생겼어. 아 그래서 우리 조셉하고는 어떤 게 좀 닮았어요? 룩이요. 룩이 뭐죠? 그 성같이 생긴 거예요. 왜 룩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크구나. 머리가 큰 의미가 없이 그냥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겼고. 저는 이게. 그렇게 생겼. 네네네. 아니 지금 이제 고2인데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됩니까 요즘? 기숙사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일과가 일단 7시에 기상송이 울리는데 저는 주로 6시에 일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보통 이제 수업이 끝나면 몇 시가 됩니까? 한 5시 반 정도가 돼요. 일단 저녁을 먹고 그리고요? 6시 40분부터 야자를 시작해요. 11시까지. 와, 11시까지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야간 개장이라고 그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쭉 해도 돼요. 야간 개장이 이런 데도 있었구나. 놀이공원에서 야간 개장은 우리를 설레게 하는 데인데 야간 개장이
예, 뭐 얘기하면서 유빈 양이 계속 아까 체스 뭐 이렇게 해외 다닌 얘기 이런 거는 웃으면서 하시는데 학교 얘기 생활은 살짝 들어갔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시네요. 예. 그 야자를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그 막 몰래 논 적은 있는데 그래요? 몰래 뭐 하고 놀았습니까, 유빈 양? 이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1학년 마지막 날 정도에 애들이랑 다 같이 선생님 몰래 영화를 봤어요. 무슨 영화 봤어요? 해리포터. 나가서 아니 반에서. 반에서. 아니 그게 뭐? 해리포터 개봉한 지가 언제째 지금 해리포터를 나가서 봐. 아니 그때 조세. 그 스크린 있잖아요. 아 스크린으로. 근데 불을 다 끄면 걸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반만 살짝 꺼두고 이렇게 남자 반에서도 들었다고 들었는데 그 반은 불을 다 꺼가지고 쌤한테 바로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해리포터 시리즈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어디 보셨어요? 그날은 아즈카반의 제수. 아즈카반의 해리포터 재밌더라고. 보셨어요? 해리포터는 봤어요. 그래요? 봤는데 그 예전에는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더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성인은 된 지가 꽤 되셨는데. 저는 근데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나름대로는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나름대로 34 이상이 이제 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전까지 철이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제가 그 해리포터에 확 빠졌냐면 그 외국에 있는 한 놀이공원에 있죠. 해리포터관이 있어요. 막 기구 타고 다니면서 막 해리포터랑 저도 해봤어요. 헤르미온느가 마지막에 잘 재밌죠, 가라고 막 재밌죠. 인사해주는데 막 되게 감동이더라고. 해봤어요? 네. 장난 아니잖아. 좋았어요. 막 그 빗자루 타고 나가거든요. 막 그걸 막 경험하고 막 경험하고 막 그 뭐 코딱지 젤리인가 뭐 그런 것도 팔아요 거기에 막 그런 것도 사고 막 했었죠. 얘기가 하나 꼬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성시키려고 이걸 엉망진창을 완성시키려고 차라리 안 봤다고 했으면 되는데 해리포터 안 봤으면 되는데 근데 괜히 얘기를 봤다고 했잖아. 만들려고 여기까지 왔어 지금. 그래도 중2병 다음에 또 고2병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아닌 걸로. 저는 근데 사실 왜냐면 고2병을 경험했던 것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과나 이런 것들 부모님 얘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사춘기 비슷한 게 오더라고요. 고2 때. 왔어요. 네, 그래서 고2 때 이제 머리를 삭발을 제가 했었죠. 하고. 네, 머리 삭발했습니다. 자, 뭐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아니면 이게 지금 해리포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요즘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시니까 요즘 저희들한테 좀 가장 최신 그 신조어 뭐 하나 알려줄 거 있어요? 좀 모를 만한 거로는 깊대. 깊대? 네. 깊다 할 때 깊이에요? 네네. 깊대는 네. 몇 개쯤 알려주시면 안 돼요? 깊은까지 맞고 대하고 한 글자 더 있어요. 깊은 대화. 맞았어요. 오케이. 그래. 1대0. 또 뭐 있습니까? 온노? 온노? 온노는 모르겠는데. 8글자예요. 8글자. 온노는 모르겠어. 온 뭐뭐뭐 노 뭐뭐뭐 이건데. 온고지신. 노발대발. 온고지신 노발대발. 땡. 온 동네 노래자랑? 뭐예요? 온라인 클래스 노예. 온라인 클래스에 이건 알 노예. 수가 없지. 뭔지 알겠네. 온라인 수업을 계속 받으니까. 네. 혹시 그 유빈 양이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은요? 요즘 유퀴즈 나간다고 들은 애들은 저한테 유재석 사인 좀 받아와라. 내 사인 필요 없대요? 괜찮아? 없어. 그러니까 해주면 좋죠. 포함해서 연예인들 사인을 좀 받아. 연예인들 사인을 좀 받아라. 아니 조금 전에 유재석 사인이라고 딱 한정 지으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마상 알죠? 마상 살짝. 깊대. 우리 녹화 끝나고 좀 깊대 좀 해요. 아시죠? 혹시 모르니까 저도 해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좋아요. 완전 좋아요. 진짜?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좋아요. 오케이, 알겠어요. 아니 그 어른이 되면 유빈 양은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자유롭게 시내를 좀 걸어 다녀 보고 싶어요. 자유롭게. 네. 그래. 뭔지 알아. 좀 도시에서 아파트들을 많이 보면서 좀 매연도 마시고 하고 싶어요. 매연 마시고 싶다고요? 너무 청정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학교가 굉장히 좀 그 공기 좋은 곳에 있구나. 네. 도시에 뭐가 좀 제일 그리워요? 네온 사인들. 네온 사인.
번쩍번쩍하고 막. 유퀴즈. 예, 좋습니다. 이것은 원래 강물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요. 강물이 풍족할 때는 함께 나눠 쓰는 이웃이지만 부족할 때는 싸움을 벌이는 모습에 빗대어 생겨난 말입니다. 오늘날 같은 분야에서 서로 이기거나 앞서려고 겨루는 사람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뭐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뭐야? 라이벌. 라이벌 정답입니다. 야, 라이벌. 축하합니다. 유빈 양 축하합니다.